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 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소우주담, 풀리지 않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앵커들은 그 뇌의 비밀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참 똑똑한 친구들을 보면 그 암기하고 뭐 네. 시험 잘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지능이라던가 고차원적인 것 어떤 뇌의 구조가 참 궁금했어요. 네, 저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건데요. 네. 이렇게 뭐 똑똑한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 네. 이런 재능들이 뇌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내가 워낙 방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증도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기억에 관심이 있는데 요새 이제 좀 뭐 별것도 아닌 일도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정말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뇌에서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거에 관한 것을 어떤 건지 좀 그런 게 많이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해서는 영화로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기억의 맞아요. 소재가.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기억을 사람의 기억을 통째로 뭐 컴퓨터에 옮긴다 이런 내용의 영화잖아요. 그 영화 트랜센던스 한마디로 뭐 뇌를 뭐 업로드 뭐 다운로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게 이제 SF 영화니까 뭐 그럴 법한데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해질까요? 저도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아 만약에 정말 그랬어요? 네, 네. 좀 우울하거나 힘이 처질 때 행복했던 기억들을 뇌에 업로드해서 좀 기뻐지거나 뭔가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뇌에 업로드하거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사인데 그래서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오, 글쎄요.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가요? 예. 뭐 과학자이면서도 이제 사업가죠, 이 사람은. 어, 그 누구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아, 테슬라의 일론 CEO이자 머스크군요. 그 민간 우주 시대를 열겠다는 그 스페이스X의 CEO, 네. 이 앨런 머스크죠. 네. 네. 이 앨런 머스크는 워낙 이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 맞아요. 언론의 주요한 셀럽 중에 한 명인데 네. 지난해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언론을 장식한 게 있어요. 그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네. 이게 그 미국 현지 언론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이 뉴럴 링크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이 뉴럴은 뉴런, 뇌세포를 의미하는 거고 링크는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연결한다. 어디에다 연결하느냐? 뇌 밖에 있는 기계와 연결하겠다. 뭐 이런 오. 내용입니다. 와, 참 전기 자동차와 우주 거기다가 또 바이오 분야까지 이제 섭렵을 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참 놀라운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뉴럴링크와 관련해서 뉴럴레이스라는 기술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럴 레이스 뭐 좀 특이한 용어긴 한데 네. 이 앨런 머스크가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 주목한 기술이 바로 그 뉴럴 레이스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뉴럴 레이스 이거 잠깐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이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 이런 채널 같은 게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뇌 기계 머신, 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제 뇌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전극을 심어가지고 이 전극이 뇌,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주고받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가지고 네. 이걸 밖에 있는 장치에 쏴주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극을 심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뇌도 구멍이 뚫어야 되고 그래서 뉴럴 레이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사를 놓는 거예요, 뇌에다가. 아. 이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전극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뭉쳐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뇌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이게 펼쳐져 가지고 그물망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럴 레이스 신경 그물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그물망이 이제 그 뇌 신호를 측정해서 외부에 쏴준다 뭐 이런 네. 개념인 거예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뉴럴 레이스는 뇌에 있는 신호를 읽어내는 한 방법인데요. 뇌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주사위 안에 이제 망으로 자랄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고요. 그것을 뇌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뇌 안에서 그 물질이 신경세포랑 같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지난 2016년 이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실제로 이 뉴럴 레이스를 지휘의 머리에 넣어가지고 그 지휘의 뇌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뉴럴링크는 이 뉴럴레이스 기술을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좀 사람한테 적용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신경 그물망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또 쥐 실험까지 성공한 게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서 사람에게 적용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뉴럴 레이스 외에도 뇌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위한 새로운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뉴럴 또 더스트라는 게 있어요. 뉴럴 더스트, 뭐 신경 먼지 네. 좀 되겠죠, 우리말로 하자면. 이거는 이제 먼지만큼 작은 크기의 신경 센서, 무선 센서를 뇌에 심어보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크기가 뭐 한 밀리미터 정도 되고 이 센서를 머리에 심으면은 이게 초음파를 통해서 그 측정된 신호를 외부 기계에 전송을 해주고 또 초음파로 이 전력을 공급받아서 얘가 작동을 하는 뭐 그런 원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텐트 로드라는 것도 있어요. 스텐트 로드는 이 스텐트하고 일렉트로 로드를 합친 합성어인데 네. 스텐트는 아시죠? 그 네. 동맥경화 시술 같은 아닌가요? 것으로 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걸 네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맞아요. 네. 그 스텐트하고 일렉트로드 전극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텐트 로드의 가장 큰 장점은 뇌에다 직접 구멍을 뚫지 않고 이 가슴 정도 되는 부위에 이제 스텐트 로드라는 걸 혈관에다 넣어요. 네.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뇌에 자기 원하는 부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뇌와 기계가 소통하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술들이 파킨슨병이나 어떤 치매 같은 뇌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팔이나 다리를 자유롭게 못 쓰는 분들이 뭐 뇌팔을 이용해서 뭐 좀 움직였다든지 이런 네. 걸 많이 뉴스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응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뭐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를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일방향 통행이었다면 지금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뭘 만지잖아요. 네네. 그럼 그 촉감까지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했군요. 이런 쌍방향 소통으로까지 기술이 발전을 네. 했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내고 그 신호를 또 우리가 보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신경세포의 상호작용 이런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뭐 파킨슨이나 뭐 치매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몸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우리의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요.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일 과연 가능할까요?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은 그냥 아무도 상상을 안 했죠. 네, 이건 그냥 그렇죠. 뭐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일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몸에 이식했을 때도 이게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소재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 예상을 하는 건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경세포가 나타내는 그런 어떤 기억에 관련되는 그런 전기 활성을 뽑아내가지고 축출해가지고 그걸 뭐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일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다운로드 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은 죽더라도 그 기억은 영생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올 거라는 그런 그 공상 소설 같은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만은 이루어진 그 마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가면은 어떤 개체는 생명을 다하지만 그 사람의 뇌에서 일어났던 특정 기억은 컴퓨터상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인터뷰 도중에 뭐 공상 소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럴 레이스라는 용어 자체도 그 SF 소설 이안 뱅크스의 뭐 서피스 디테일한 소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뇌와 컴퓨터의 소통, 기억은 저장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우리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